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서 돈봉투 수수 사건에 대해서 이제 2심까지 무죄가 나오니까 노웅래 전 의원이 굉장히 반발을 했죠. 아니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났다고 뭐 한동훈 의원이 그때 장관 때 국회 가가지고 그렇게 나 체포동의안 때 그렇게 설명까지 했는데 자 이거 무죄 났잖아. 한동훈 너 책임져.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X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선배님이라고 해서 노웅래 선배님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냥 어떻게 공천 배제를 했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어쩌고 이러면서 자기도 그 무고함을 안다. 이게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다. 어디 묻어가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과연 정말 이게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였고 노웅래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한동훈 책임져라. 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때 기소가 제대로 안 이뤄진 것이고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였으며 정말 무죄 판결이 나야 마땅한 것이었는지 하나하나 제가 짚어보기 위해서 들고 와 봤습니다. 판읽기잖아요. 판읽기에 이 제목에 충실하게 판결문이 이제 1심이 74쪽이에요. 그리고 2심이 21쪽. 합치면 이제 95쪽, 한 100쪽 가까이 되잖아요. 뭐 제가 이제 판읽기 하면서 몇백 페이지, 뭐 1000몇 페이지도 읽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정도는 껌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는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사건의 개요부터 처음에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한동훈 장관이 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돈봉투 소리까지 녹음이 돼 있다. 그리고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시냐. 그런 남편한테 봉투 전달하겠다. 뭐 이런 음성 녹음까지 돼 있다. 문자 메시지도 있다. 그런 증거를 갖다 일일이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저 정도면은 뭐 빼도 박도 못 하겠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1심 무죄가 나더니 2심까지 무죄가 났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판결문을 보면은 그 비밀이 단숨에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동훈 장관, 당시 장관이 말했던 부스럭거리는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이게 날아갔습니다. 왜 날아가냐? 불법 증거라고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로 단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거를 판읽기 보시는 분들은 조금 들어보셨을 수 있는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핵심 증거들이 왜 그렇게 날아갔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이 한 여성의 휴대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업가 박모 씨의 아내 이 조모 씨의 휴대전화였습니다. 이 휴대전화를 압수를 한 게 원래 노웅래 의원을 수사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국회의원의 업무에 관련된 것들을 알순수재한 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영장을 받아서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포렌식을 하다 보니까 웬걸 휴대폰 안에 이제 녹음 파일이 2,500개나 나왔고 이거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뭐가 나왔냐? 정작 수사하려던 지금 이정근 사건하고는 무관하지만 사실 이게 더 구미가 땡겼을 것 같아요. 노웅래 의원의 금품수수 정황에 담긴 그런 파일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이정근 사건 영장으로 휴대폰을 압수를 했는데 다른 사건, 노웅래 사건 증거가 우연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원래 법대로, 원칙대로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탐색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웅래 사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그게 사실 영장주의예요. 근데 그때 당시 검찰이 어떻게 했냐? 이 여성으로부터 휴대전화 주인인 조모 씨, 그러니까 사업가 박모 씨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이제 대신 돈을 주고 이제 그런 정황인 거예요. 이 조모 씨로부터 이런 서류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미 제출 확인서라는 건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인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해당 사건 외 다른 사건의 증거로 이미 제출하고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이거 낼게요. 그리고 뭐 내 거 아니더라도 다른 사건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이것도 오케이. 그냥 내가 내는 거 이의제기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인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 이 정도면은 뭐 다른 사건 증거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검찰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확인서를 받아서 포렌식을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 혐의가 이렇습니다. 자,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그리고 발전소 납품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 이거를 이제 그 사업가 박모 씨가 하는데 이 사업가 박모 씨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명목으로 이 박 씨로부터 그러니까 박 씨로부터 받았고 구체적인 전달자는 이 아내 조모 씨였었습니다. 5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을 받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대로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던 것인데요. 근데 법원이 뭐라 그랬냐? 자, 이미제출 확인서가 이게 다른 사건의 증거가 뭔 사건인지 모르겠다. 특정이 안 됐다. 그리고 만약에 조 씨가 이거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자기도 형사처벌 받을 거를 알았으면 이렇게 확인서를 썼겠느냐. 야, 검사, 너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거 알았으면 이렇게 확인서 썼겠어? 너 이 사람 그냥 얼렁뚱땅해가지고 확인서 받은 거 아니야? 법원이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장주의하고 적법 절차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앞서 한동훈 당시 장관이 이 읊었던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통화 내용이라든지 부스럭거리는 소리라든지 문자 메시지 이게 100%다가 무효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좀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 좋다. 그러면 이미제출 확인서에 따라서 다른 증거는 무효가 되더라도 적어도 뭐 법정에서 증언도 하고 다른 증거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법원이 여기까지도 본 겁니다. 바로 독수독과라는 것입니다. 독수독과가 뭐냐면은 독수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한자를 써야 되는데 독이 든 나무에서는 독과 과가 이제 열매 과자예요. 그래서 열매도 독이 들었다. 독이 있는 나무는 독이 있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부터 취득 단계에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증거를 기반으로 획득한 2차 증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미제출 확인서를 휴대폰 받았잖아요. 휴대폰 보면서 검찰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조모 씨라든지 그리고 사업가 박 씨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물어본 증거 맞죠? 물어봐서 네 맞습니다. 제가 노웅래한테 돈 줬습니다. 라고 한 것들도 다 독수독과로 다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검찰이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맞아요. 제가 보기에 처음에 뒤지다가 이거 노웅래 것도 있네? 그러면 노웅래 걸로 영장을 받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건의 경과를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이게 그러면 조작 기소냐?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이 증거 수집 단계에서 꼼꼼하게 제대로 못한 것은 맞지만 기소가 조작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증거 수집과 확보 단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은 기소가 조작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사건의 중요한 교훈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법원이 이렇게 꼼꼼하게 증거를 컨트롤을 하고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서 2차 증거과 같이 다 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작 기소 당했더라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법원에서 재판 받으세요. 주어는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법원이 사법 컨트롤을 잘해주는데 안심하고 재판 받으셔도 될 것 같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노웅래 판결 한 100페이지 가까운 거 저랑 지금 짧은 시간에 박상용 검사가 기다렸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지금 읽어보셨는데 교훈은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서 엄격하게 증거 수집을 해야 되는 거 맞다. 그렇지만 법원이 이렇게 엄격하게 증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만큼 이걸 조작 기소라고 해서 그 수사한 검사들을 잡들이 할 게 아니라 떳떳하게 재판 받으셔도 된다. 법원은 이렇게 대한민국 법원은 이렇게 증거 수집에 대해서 엄격하다라는 거 오늘 정리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클립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